대학생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노트.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시장 조사와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제품 및 서비스 컨셉에서 4가지 종류의 햄버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제 햄버거, 스피드 햄버거, 편리성 햄버거, 저가 햄버거.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목표 고객이 4종류가 되는 거죠. 수제 햄버거를 좋아하는 고객, 스피드 햄버거를 좋아하는 고객, 편리성 햄버거를 좋아하는 고객, 그리고 저가 햄버거를 좋아하는 고객입니다. 이것을 고객 세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객을 나눠서 세분화하는 걸 고객 세분화라고 하고요. 4가지 고객 중에서 수제 햄버거를 좋아하는 고객을 목표 고객으로 정해서 만약에 내가 창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목표 고객은 수제 햄버거를 좋아하는 고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 고객들의 합을 이런 고객들의 합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장, 목표 고객과 시장이라고 하면 목표 고객은 수제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목표 고객이고, 이 목표 고객이 들의 합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제 햄버거를 좋아하는 고객을 1차 목표 시장으로 정했고요. 그러면 수제 햄버거를 시장은 거점 시장이 되고요. 거점 시장이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첫 시장을 우리는 거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는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제 햄버거 시장에서 크게 성공해서 옆에 있는 인접 시장인 저가 시장이나 저가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한다면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접 시장이라고 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장에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전체 햄버거 시장을 전체를 유효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햄버거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유효 시장이라고 하고 햄버거 시장 전체 시장 규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장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고객 세분화, 그리고 목표 고객, 거점 시장, 인접 시장, 총 유효 시장 등 고객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시장 조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시장 조사라고 하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보통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뉴스나 이런 데서 범죄 흔적을 찾고 범죄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이런 걸 추론을 해서 범행 동기를 찾는 이러한 사람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근데 고객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목표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제 햄버거, 아까 목표 시장이 수제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수제 햄버거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 그다음에 용도, 혜택, 핵심 고객, 시장 특성, 그다음에 경쟁자 등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객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고, 고객 프로파일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 고객의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규모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시장의 규모를 알아내는 규모와 성장률, 그리고 경쟁 관계 등을 계량적인 데이터를 찾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찾는 거죠. 아까 지금 제가 계속 햄버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햄버거 시장이 1000억이라고 가정해 보면 수제 햄버거 시장은 예를 들어 300억, 스피드 햄버거 시장은 500억, 편리성 햄버거는 100억, 저가 햄버거 100억,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이런 것들을 계량적인 수치로 알아보는데, 이것은 인용과 어떤 데이터를 인용하거나 추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를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고객 반응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컨셉을 가지고 목표 고객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관찰해서 그 고객에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가설이라고 하고 답을 검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고객의 반응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고객의 반응. 그래서 뭐 수제 햄버거 시장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 한다면 창업하려고 한다면 그 햄버거와 관련되어 있는 컨셉을 그 목표 고객을 5명 정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각 물어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 그 가장 중요한 게 구입 의사,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지불 의사. 구입 의사는 있으나 돈을 지불하고 살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내가 여러분들이 새로 어떤 서비스 뭐 기술 기반이라던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라던가 이런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이러이러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고 이런 겁니다라는 내용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고객을 정한 후에 그 목표 고객의 한 최소 5명 정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러이러한 서비스, 이러이러한 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게 있으면 구입할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구입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실제 이거는 사용료가 얼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으면 이걸 지불하고 살 의사가 있느냐. 구입 의사와 지불 의사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구입할 의사가 있지만 돈을 내고 지불할 의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앞부분에서 가치라고 하는 건 혜택 마이너스 가격, 비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만한 가치를 갖는다는 건 내가 받는 혜택이 돈을 내는 지불하는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돈을 내고 그 가치를 얻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지불하지 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할 의사는 있지만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아까 우리가 단계가 있었잖아요. 고객이 비즈니스를 가치를 따진 단계에서 5단계 중에 3단계 이상 정도가 되어야 고객이 그거를 돈을 내고 지불 의사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불 의사가 있어서 구매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할 의사가 있느냐. 그건 이제 추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입소문 마케팅과도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구매 프로세스, 고객 구매 과정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구매 여정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지, 그래서 고객 구매의 정보의 출처, 고객이 구매하는 우선순위, 구매 결정권자, 구매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등을 관련해서 이 고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시장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조사에서 우리 목표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장 규모를 알고 시장 반응 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고객 구매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시장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목표 고객 결정과 시장 규모 추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고객이 누구일까요? 본인이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목표 고객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고객을 결정하는 과정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아까 얘기했죠. 시장을 세분화하고 제품 서비스 컨셉에 맞는 고객을 찾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목표한 시장의 시장 규모를 데이터로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주로 데이터의 출처는 외부 보고서나 통계를 근거로 해야 하고 그 이유는 이런 어떤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나 이런 것들은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보고서나 통계 수치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사례를 봤던 그 쾌속 세척 장치, 디젤 자동차 그쪽에 관련된 사례를 보면 자동차 수리업체 세분화와 목표 고객은 여기서는 시장을 세분화했는데 그게 자동차 수리업체의 직원 수로 이렇게 세분화를 한 겁니다. 규모를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1인부터 4인, 5인부터 9인, 뭐 10인에서 29인 이렇게 쭉 나눴는데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소 업체이기 때문에 1에서 4인 정비업체의 목표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전체 수의 한 85%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고객이라고 결정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비접촉식 수면 장치 개발인데 여기는 1차 이제 그 고객을 세분화 보면 낮장 카페, 수면 업종, 기업 수면실, 친구 업체, 가구 업체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쭉 나눴는데 이 중에서 1차 고객은 낮장 카페, 그 다음에 2차는 기업 수면실을 목표 고객으로 해서 선정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규모의 추정은 세분화된 시장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외부의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가정을 기반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생각했던 목표 시장이 있죠. 목표 고객이 있고 그 목표 고객을 결정하고 그 목표 고객이 있는 시장의 규모를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계량화된 그 수치로 어떤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기관의 자료나 통계를 인용하거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VR, AR, 인테리어, 컨텐츠 플랫폼 고객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즘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뜨는 것 중에 하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상현실, VR이죠. 그래서 VR, AR을 이용해서 인테리어 컨텐츠 플랫폼 고객을 한번 추정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분양, 우리가 그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되죠. 아파트 분양을 이게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드는 모델하우스를 온라인에 VR, AR을 사용한 그런 플랫폼으로 만드는 그 시장에 대한 것을 추정하는 건데 일단 분양 한 건당 VR 모델하우스가 5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가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보통 모델하우스를 뭐 평형별로 이렇게 만드는데 보통 한 건당 5개의 모델하우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VR 모델하우스 제작 비용은 하나에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 겁니다. 대략적인 비용을. 그리고 자료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죠? 연간 아파트 분양을 어느 정도 하는지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연간 아파트 분양이 한 580건 정도 일어나고 그리고 1200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업체가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수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보면 연간 580건에 한 건당 5개 2천만원 하나에 2천만원씩 하면 약 580억 이런 580억의 시장 규모가 있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추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가정하거나 추정을 해서 자료조사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블루라이트 차단 및 빛 감응 선글라스를 만든 디스포저블 이어웨어 고객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이 100만 개씩 3개월 단위로 재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 선글라스는 3개월 단위로 재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가정을 한 거고요. 하나의 가격은 2,000원, 인구의 20%만 보급을 하겠다라는 가정이죠. 그리고 자료조사, 인구수가 5천만이고요. 그러면 인구의 20%는 1,000만 명. 내수시장 규모는 인구 1,000만 명,
단가 2,000원, 연간 4회. 그러면 800억이죠. 그래서 기본 수요 100만 개 곱하기 단가 2,000원 곱하기 4회. 그럼 80억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규모 시장은 80억. 그리고 아까 이 VIR은 580억. 이런 식으로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시장 규모를 추정할 때 모든 걸 다 가정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정과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수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창업 아이템에 관련해서도 꼭 한번 이런 부분들을 추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초기에 그 포션을 차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설 검증을 위한 고객 반응 조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구입 의사, 그리고 제품 구매를 위해 제시한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지불 의사.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이 제품을 사라고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라고 물어보는 걸 우리는 고객 반응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반응 조사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제품 시장의 적합성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제품이나 서비스 컨셉에 맞는 목표 고객을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객 반응 조사를 통해서 세분화된 어떤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컨셉에 맞는지를 알아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제품 컨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기초로 가설을 만들고 그 답변에 따라 제품을 수정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고객을 찾거나 제품을 서비스 컨셉을 수정하는데 이 두 가지 작업은 제품 시장의 적합성이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또 수정하고 다시 수정한 다음에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이 돼서 일치가 되어야만 아이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 반응 조사는 최소 5명 이상 잠재 고객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객 분석에 대해서 경험 리서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리서치는 목적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험. 고객의 니즈,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서베이에서 정해진 단답형의 질문이 아니라 1대1 인터뷰 형식입니다. 서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설문조사처럼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니즈, 각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경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1대1 형식의 인터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시장 데이터가 논리만 중심이라면 경험 리서치는 사람의 경험, 공감, 스토리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경험 리서치라고 하고요. 유용성은 고객은 데이터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창업자는 창업 아이디어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 때문에 사람이 분석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꼭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한 번은 사업 아이디어와 시제품 테스트를 동시에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품인 경우에는 그걸 함께 보여주면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면서 무엇이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앱을 만들었다던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면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와 함께 시제품 테스트를 통해서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 고객을 만남으로 고객의 공감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기업 문화를 창출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터뷰만 배우면 비용이 저렴한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용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고객이 6명에서 8명 정도 테스트한 후에 아이디어 피드백을 수정하고 반복하고 의미 있는 결과로 인정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이런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소 표본은 5명 정도가 반드시 필요한 어떤 분석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 리서치가. 경험 리서치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뱅앤올루슨이라고 하는 이 스피커 음향기기 판매하는 회사가 있죠.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그 비즈니스 과제는 1925년 설립된 덴마크의 고품격 오디오 스피커 TV 생산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서 많은 매니아층이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1970년 싱가포르 진출 후에 Y세대의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채널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근데 왜 경험 리서치를 했느냐? 전문 회사의 서베이는 비용도 비싸고 데이터가 방대하고 구매 이유나 동기 파악에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뱅앤올루슨은 싱가포르에 진출하면서 경험 리서치를 한 거죠. 진행 방법은 Y세대 16명을 선정해서 디렉터와 한 명의 참관자, 자유로운 대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인터뷰 내용을 비교하여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는 젊은 층에도 차별화된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고 구매 패턴 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 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현재 마케팅 채널에 부적합하고 오피니언 리더인 블로그와 동료의 영향력을 중시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전문 리서치 회사의 서베이가 아닌 Y세대 16명을 대상으로 1대1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젊은 층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마케팅의 어떤 방식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알므로 인해서 그 전략을 도출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험 리서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서비스, 고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객 구매 과정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구매 과정 조사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최종 사용자는 어떤 경우에 다르게 일하기 위한 욕구가 생기거나 새로운 기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할까? 이건 제품이나 서비스 컨셉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들은 어떻게 제품을 비교하고 분석할까? 구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경로로 제품 정보를 찾느냐? 정보를 출처 조사, 우리 후기라던가 아니면 가격 비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결정하는가? 구매 과정 분석. 그리고요. 그들은 어떻게 설치 적용하는가? 설치 방법. 그들은 어떻게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 용도. 그리고 그들이 제품 가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인식 차별화. 다음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가? 수익 모델.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수익 모델,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들은 사후관리, 유지보수를 얼마나 요구할까, 사후관리 횟수. 그 다음에 그들이 재구매하거나 입소문을 내고 추천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는 재구매율과 추천 의사. 이러한 내용으로 구매 과정을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구매 과정 5단계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가구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자면 가구회사 아니면 내가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하나 구매하려고 결정했다.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두 번째 정보를 탐색합니다. 조사
계획과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는 가구를 사야겠어 결정을 했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정보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보를 수집한 리스트로는 뭐 사용 경험, 그 다음에 뭐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아니면 뭐 패친, 뭐 인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구매 후기, 그 다음에 어떤 뭐 마케팅으로 노출되는 홈페이지 광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소비자의 평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정보를 탐색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안을 평가합니다.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보통 가격, 디자인, 성능, 기능 등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구매 우선순위를 봅니다. 뭐 가격을 우선순위로 둘 건지, 아니면 제품의 품질이냐, 아니면 디자인이냐,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는 구매 단계입니다. 구매 단계는 의사결정권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의사결정자, 사용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구매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이거를 구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랑 구매 결정권자랑 구분되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아기 기저귀는 사용자는 아기지만 기저귀를 사는 그 사람은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사용권자와 구매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버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구매하는 사람은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자식들, 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사용자랑 구매권자랑 결정권자랑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단계 마지막은 구매 후 행동입니다. 그래서 뭐 구매를 했는데 하자가 있을 때는 반품하는 과정이나 만족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소문을 내거나 추천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구매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 조사와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생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노트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시장 조사와 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